자, 사인 법칙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도구를 좀 사용하면, 근데 질문은 삼각형이 있었을 때 각과 변 사이의 관계입니다. 각과 변 사이의 관계. 그러면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A,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 마찬가지 C가 될 것이고, 이 sin A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왜냐면 sin A 값을 연구하게 되면 sin B 값, sin C 값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sin A 구하려면 중학교 삼각비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삼각함수조차도 점선 내려가지고 삼각함수 결국 만들어낸 거거든요. 삼각비 만들어낸 거거든요. 직각삼각형. 그럼 얘도 이런 아이디 생각해 볼 수 있죠. 수선의 발 내려서 B분의 이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sin 값이다, sin A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값을 길이를 또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길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이 수선의 발은 별로 좋은 수선의 발이 아니다. 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각 A를 유지하면서 직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도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중학교 내용이에요. 원주각은 그대로 항상 일정. 어떨 때? 호가 동일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원주각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 각이 동일하다. 옛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각 A를 손으로 잡고 끄는 겁니다. 이쪽으로. 언제가 될 때까지? 지름이 될 때까지. 지름이 될 때까지 끌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느냐? 당연히 각의 크기는 유지되고 원주각이기 때문에 지름이 되었으므로 지름 평각의 반에 해당되는 여기가 90도가 되네요. 따라서 아까처럼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도 90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지만, 원주각을 이용해서 지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것도 90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각 A의 sin A 값은 sin A 다시값과 완벽하게 같죠? 왜냐면 각이 같기 때문에. 그럼 sin A 다시는 지름분의 각이 바라고 있는 변의 길이 2R. 대문자 R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라고 봤을 때 변의 길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요게 sin A 값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게 진짜 근본이고 전체입니다. 다합니다. 이게 양변에 2R 곱해주고 sin A 나눠줘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2R은 sin A분의 A. 이와 같은 논리를 B에도 적용하고 C에도 적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2R은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정말 쉽죠? 해봐야 배경 옛날 거. 참고로 제 기억에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이었던 과거가 있었던 걸로 같은데, 이게 엄청 옛날이죠. 제 나이가 나오는 거죠. 이거 엄청 옛날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고등학교 내용이 있다. 참고로 EJU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 코스 1부터 코스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코스 1은 이미 포함되어 있죠. 이거 SAT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사인 법칙의 의의는 뭐냐? 각의 크기를 다 알고 있으면 변의 길이 비를 알 수 있고,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각의 크기의 비를 알 수 있고,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각을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게 의입니다. 의. 직각삼각형에서 연습 삼아서 크기를 보고 30도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걸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기 변의 길이가 2라면 우리가 물론 2대 1대 루트 3 이런 걸 외우고 있기도 하지만, 한번 적용해 보면 2분의 파이분의 2 사인 2분의 파이분의 2는 2R은 그대로 다 적어주는 거죠.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B 사인 6분의 파이분의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B, C였을 때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렇게 하면 요 사인 법칙 그대로 적용해 준 거죠. 요거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1이죠. R은 1. 요거 왼쪽에서 해결하면, 오른쪽에서 해결하면 이건 1이니까 그대로 2고,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양변에 곱해주면 B는 루트 3. C는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곱해주면 1. C는 1. 그래서 2대 1대 루트 3. 이것도 해결이 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왜 1이냐?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던 거 중학교 내용이죠. 그리고 요게 사인 법칙의 의미입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자, 사인 법칙 쓰세요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알아서 적당한 시점에 맞춰서 사인 법칙을 쓸지 말지 그냥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죠. 뭔가 퍼즐을 풀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언제 사인 법칙 쓰세요 이런 건 안 적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한다든가, 또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사이의 관계라든가, 그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고, 90도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외접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또 알 수 있으니까, 옛날 거에서 편각과 90도, 그럴 때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알게 됐으니까 이걸 갖고 한번 응용을 해서 만들어보죠. 식을 어떤 게 있느냐? A, B, C. 길이를 아무렇게 적는다 할지라도 각이 바라보고 있는 쪽을 네이밍을 붙여주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각과 빗변 또는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이용하면 이 길이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죠. 빗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높이는 sin C A, A sin C. 그리고 보통 우리가 외울 때 2분의 1 AB sin 세타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이 세타가 두 변의 사이에 끼인 각
두 변의 사이에 끼인 각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인 C가 끼인 각으로 지금 설정됐으니까 위의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요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요게 2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될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우리 아직 삼각형에서 진행해보면 요 상황에서 요 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주는 거예요. 아까 양변에 사인 A를 곱하게 되면 A의 길이를 2R 곱하기 사인 A로 이야기할 수 있죠. 2R 곱하기 사인 A는 A다. 그럼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은 원리로 그대로 대입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2분의 1 곱하기 2R 사인 A 2R 사인 B 사인 C. 좀 정리해주면 2 약분되고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각만 알고 외접분의 길. 이런 식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넓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인 C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2R분의 C죠. 2분의 1 AB 2R분의 C니까 4R분의 A, B, C.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볼 만한 공식들은 이런 게 되겠죠. 넓이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중학교 때 내접원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내접원. 내접원의 중심이 있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을 R이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주게 되면 2분의 1 RA, 2분의 1 RB, 2분의 1 RC 하게 되면 삼각형 3개를 합쳐서 원래 넓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넓이와 같아진다. 즉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좀 섞어서 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떠올려내야 된다.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고 요 내용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꼭 교육과정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힘의 합성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당연히 마주보고 있고 마주보고 있고 마주보고 있는 각을 각각이라고 합시다. 사인 법칙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F1 절대값 힘의 크기 사인 세타 2분의 F2 사인 3분의 F3.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이거 교육과정 꼭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 요렇게 주로는 요 위에 2개 나오는 거죠. 요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옛날 표현으로 1법칙, 2법칙으로 나눠져 있는데 1법칙으로 2법칙을 유도합니다. 1법칙부터 접근해보면 모양은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꺽쇠 2개. 길이와 길이 2개와 각 2개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그러면 변의 길이는 B고 변의 길이는 C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A인데 A라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수선의 발 내려보면 C 코사인 B 하면 요 변의 길이가 완성될 것이고 B 코사인 C를 해주면 요 변의 길이가 완성되니까 2개 더하면 되죠.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두 변의 길이 합쳐주면 요 A가 완성될. 이게 코사인 1법칙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크게 법칙이라도 말하기도 좀 뭐한 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으면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만드는 거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똑같은 아이디어를 B에다가 적용해보면 내리고 각과 각을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더해주면 B를 만들 수 있는데 C에다가 코사인 A A에다가 코사인 C C에다가 코사인 A A에다가 코사인 C 이렇게 주면 되죠. 근데 구조를 보면 목표하고자 하는 길이 말고 나머지만 등장하고 있어요. A를 찾고 싶으면 나머지 B를 찾고 싶으면 나머지 C를 찾고 싶으면 나머지 굳이 점선 내리지 않더라도 수심이죠. 점선 내리지 않더라도 이 변의 길이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인식하면 좋죠. 이렇게 1법칙이다. 그래서 1법칙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이 된다. 그럼 2법칙은 뭐냐?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즉 A 입장에서 설명하면 각이 바라보고 있는 A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결과부터 적어보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양변의 친구와 손을 잡고 양변의 친구와 이렇게 해서 손을 잡고 얼굴을 들이대는 거예요. 얼굴을. 각이 바라보고 있는데 양변의 친구가 손 잡고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근데 이 식이 뒤에 이것만 없으면 피타고라스 식이랑 너무 닮았죠? 근데 왜 피타고라스 식과 좀 변형이 들어가느냐? 이거 직각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직각이 안 되고 이것이 둔각이 되면 직각일 때랑 비교했을 때 이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코사인 A가 둔각이 되면 이 녀석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합쳐서 좀 더 길이가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2분의 파이 즉 직각이 되면 이 코사인 값은 0이 돼서 이게 없어지죠. 딱 피타고라스 딱 맞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 A가 예각이 되면 여기 이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각이.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직각인 피타고라스 때와 비교해서 더 줄어들어야 되니까 줄어든 만큼 보정해준다. 이렇게 하면 공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식이 왜 나왔느냐. 요 식을 갖고 유도합니다. 양변에 A 곱해주고 B 곱해주고 C 곱해주면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는데 제곱 A 곱해주고 B 곱해주고 C 곱해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요 식이 진짜로 성립하는지 확인하려면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c제곱 있으니까 두 개 더해가지고 원래 식이랑 얼만큼 차이 나느냐. 많으면 좀 빼주면 완벽하게 같아지겠네요. 실제로 차이를 한번 보면 실제 더해봅니다. 그 다음 위에 거 식이랑 비교해봅니다.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 갖고 있죠. 이렇게 ab 코사인 c, ab 코사인 c 갖고 있죠. 하지만 뭐가 더 있습니까? bc 코사인 a, bc 코사인 a 두 개 더 갖고 있으니까 빼주면 같아지겠다. 증명 완료.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증명 완료. 그래서 출발 자체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외울 때 모양은 이런 외형입니다. 꺽쇠 뭐 이런 표정 있죠. 이런 표정 이거 찍찍 또는 그거 반대로 이렇게 요렇게 생각하고 외워주면 되고 코사인 이 법칙은 얼굴을 들이밀고 내 친구랑 손잡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코사인 A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코사인 A는 2BC로 나눠주고 넘어가서 나누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2BC.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각의 정보도 알아낼 수 있다. 의죠, 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친구 길이와 각을 알고 있으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죠. 이게 의죠. 그러니까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씁니까? 어떨 때 사인 법칙을 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사인 법칙은 내 친구 두 명이랑 내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나의 각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로 쓰면 될 것이고 길이가 다 알고 있을 때 각이 필요하면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역시나 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사인 A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1만 코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A와 같으면 루트 씌워서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변형해서 구해내면 된다. 하나만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직각삼각형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3, 5, 4 이거에 대한 정보는 얼마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특수각이어야 길이 각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 1 루트 3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 이거 30도 6분의 파이라는 걸 알지만 여기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보면 제곱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거니까 2, 2, 4 루트 3의 제곱 3 빼기 1 나누기 2배 이것 계산하면 6 약분 2 루트 3 3 낙분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것이 코사인 여기 세타. 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6분의 파이 나오죠 실제로. 또는 이 길을 모르고 각을 알고 있다. 6분의 파이로. 그럼 이 길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다 적용해보면 친구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한다. 이 녀석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제곱은 양변 제곱 4 더하기 3 양변 이쪽 변과 이쪽 변을 말하는 겁니다. 4 3 마이너스 2배 2 루트 3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약분 마이너스 6 7 빼기 6은 1 제곱하면 1 이렇게 그러니까 의와 실제 예시까지 이렇게 하면 코사인 법칙. 실전 문제는 단순하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중학교 내용명이랑 엄청나게 섞어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해서 문제 풀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중학교 내용과 도형들에다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생각이니까 마음 자체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그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첫 번째 유의미한 점은 찍는다. 그러니까 원 같은 게 있었을 때 원이 주어졌다. 그럼 가운데 원의 중심 점 찍어줘야 되고 접점과 만났다. 접선과 만났다. 직선과 만났다. 접점 찍어줘야 되고 2번 유의미한 점들은 연결한다. 연결해야 되는 거지. 3번 모든 정보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보를 표현해줘야 된대요. 예를 들어 반지름이 3으로 나왔다면 3 그려줘야 3 표현해줘야 되고 접선 그러니까 수직 90도 표현해줘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접점과 만나 생기는 상태였다면 원의 중심과 유의미한 점들을 일단 읽고 보고 아는 내용 전부 다 표현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면 정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머리로 상상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합동이고 뭐 그다음 요 원 밖에서 한 점에서 그은 접점까지 이런 거리가 이런 모든 정보들을 뭐 RHA, RHS, 뭐 SAS, SS 이런 옛날 거 막 합동으로 막 증명하는 건 일단 그 공부하고 이해할 때의 상황이고 문제 풀 때는 일단 아는 정보다 다르락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번에서 모든 정보를 표현할 때는 각과 길이를 이용하면 다 표현 가능. 그리고 4번 변수 설정 후에 5번 수식 푼다.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럼 혹 질문을 해요. 아니 이거는 문제 다 풀고 나니까 필요 없던데요. 아니 고수 되시면 필요한 것만 적는 거예요. 초보일 때는 일단 다 적어서 고수가 되면 아 이건 별로 필요 없었구나. 이건 별로 필요 없었구나.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고수 되면 생략하시라고요. 고수가 안 됐을 때는 다 표현해서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아 중학교 때 막 각이등분선 이런 거 막 쓰거든요. M 대 N은 M 대 N 그 있잖아요. 각이등분선, 외각이등분선 막 그다음 방역 정리 원 밖에서 이렇게 두 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 막 쓰거든요. 근데 중학교 거랑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계속 사용을 해야 적용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각법칙 활용까지입니다.